예,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760선을 사이에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하락한 뉴욕 증시가 부담을 주고 있고요. 또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 또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중 1750포인트를 내주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1760포인트 위까지 올라오면서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12시간 코스피는 5포인트 하락한 176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57포인트로 10포인트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더 키우면서 1749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12시 구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줄어들는 가운데 개인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21억 원 팔고 있고요. 현재 기관이 360억 원 팔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온 점도 기관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현재 1,3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에 힘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주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으로 낙폭을 줄여가는데요. 현재 1포인트 하락한 47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1포인트 상승한 478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474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후로는 470포인트 중반에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7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78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21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80원대 후반의 박스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6원 20전 상승한 118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5원 오른 1187원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1180원대 후반에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둔화 우려되는 불안감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환율 상승 시마다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0.1% 오르고 있고 현대차 어제 낙폭을 만회하면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0.4%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1.9%, 2%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도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2.5%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0.7%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 0.1%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1% 이상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K컴즈만이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이 3% 급락하고 있고요. 네오직게임즈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석유화학주가 차일실험 매물에 현재 오늘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남석유와 OCI가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과 KP케미칼 4% 이상 급락하면서 전 종목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휴가 시즌 성수기를 맞이해 현재 호실적이 기대됐던 항공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우려감에 현재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항공이 1.9%,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항공주가 하락하자 여행주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계투어가 5% 급락하고 있고 자유투어 역시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반기 판매 우려로 외국인의 매도가 급증했던 자동차주들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오스템이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9%,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제약업종이 살아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에 제약주들 오늘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제약이 4.7%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일동제약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광동제약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시간 코스피는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후장 들어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전반적인 시황 흐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자동차주가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오르고 있고 현대모비스 역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주가 조정이 너무 많이 이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1% 이상 밀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한 4포인트 정도 밀려서 176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하락을 면치 못하는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제가 좀 전에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더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일단 궁금하신 점이 뭐냐면 더블 딥으로 계속 빠질 거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일단 그거부터 좀 예상치를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게 되겠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무기력하냐라고 한다면, 자, 휴가철이라서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도와 매수가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환매도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줄어들면서요. 근데 어저께부터 이제 환매가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쪽 부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균형이 잠깐 깨진 건데요. 자생력이 있습니다. 시장. 그래서 지금 오늘은 또 개인 매수가 들어오고 기금이 밑을 받치면서 다시 균형을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대단히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런 양상에서 종목별로 흐름은 투매라는 부분이 쉼없이 투매가 나오고 복구를 하고, 또 너무 많이 밀린 쪽은 또 돌아가면서 반등을 하고요. 개별 종목도요, 특별한 테마 없이 흔히 이런 말들도 합니다. 산무장세다. 그래서 주도주 없고요, 주도 세력 없고요, 또 주도 테마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휴가철이고 여러 가지로 더블딥이라는 문제가 배경을 둘러서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등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향을 잡을 거는 틀림없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하락으로 돌아선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아까도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러보면요, 좋은데 싸져 있는, 내재 가치는 뛰어난데 싸져 있는 종목들이 보이고요. 그런 종목을 서서히 매집을 해두면 중간중간에 툭 튀어 올라와서 또 끊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천천히 노리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 또 개별 종목을 올라가는 부분을 뒤를 따라가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가 워낙 짧기 때문에 따라갔다가는 대부분 물리게 되니까요. 덫을 놓고 있다가 올라가면 파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비숍님, 덫을 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봐야겠죠. 이런 덫에 잘 걸려들 수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그 덫을 놓는 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요. 네. 덫을 놓고도 고기가 안 잡혀도 별로 탈이 없는 종목을 고르셔야 되겠죠. LG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뭐 일정 부분 다른 그 주도주에 비해서 이미 먼저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받은 부분을 아래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인데, 오르던 중에 이제 다시 조정마디를 겪고 있습니다. 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어디냐면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전후의 지지를 득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다시 10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10만 1,000원인데요. 이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95,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무난하실 거고요. 목표 가액은 참 이걸 목표가로 잡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11만 원 정도까지만 설정하는 게 시장 에너지상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목표는 11만 원, 손절은 95,000원, 이래서 LG전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시장의 자생력은 있지만 무기력한 장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서 가는 게 마땅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LG전자를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왔네요. 10만 원 선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11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 9,5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비숍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비중을 어느 정도나 포트에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요, 한 번 배팅에 10%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나 마나요, 한 번에 쇼부가 안 나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10% 사시면요, 내일쯤 10% 더 사시고 해서 총 30%까지는 비중 늘리실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넓게 보면 당장은 11만 원 목표를 설정해 드렸습니다만은, 넓게 보고 시장 자체가 간단합니다. 미국이 반등만 시작하면은요, LG전자 같은 건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속될 수 있다면 저 위로 쭉 올라가는 저점을 잡는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가격대입니다. 현재는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LG전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D 모터스 사신 분이 계십니다. 2,6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한 25% 들고 계십니다. 매수를 하셨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손절을 해야 하는 겁니까? 좀 전에 루멘스 문의하셨던 분이 이 종목도 문의를 해주셨네요. AD 모터스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네. 예. 그 보유하신 종목군들이 다 좀 속을 새겨서요. 굉장히 괴로우셨겠는데 이 동사는 지금 상한가 잔량이 140만 주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래된 게 840만 주니까 많이 깔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이렇게 많이 상한가장이 깔릴 정도의 어떤 뉴스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 전기차 관련 주가 되겠고요. 회사 내용은 뭐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전기차가 지금 성능 시험을 통과를 해서요. 다음 달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치면 현재까지 낮은 가격 밸류에이션에서 그런 뉴스는 위로 폭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일단 상한가가 됐고요. 잔량도 많으니까 현재 위에 121선을 넘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매수하신 가격 2,600원 정도까지는 안 될지라도 2,5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갖고 계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고요. 현재 같은 패턴을 위에 따라 붙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잔소리 비슷하게 한 말씀 드리면요. 네. 회사가 적자도 많고 내용도 좋지 않은데요. 2,600원이면 이거 올라갔을 때 한참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신 거거든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밑을 깔아서 들어가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건 지금은 올라가는 거 맞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2,500원 이상 올라갈 겁니다. 예. 자, 움직이면 한양, 생각하면 단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는 신중해야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참고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한가 나와서 매수 잔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이번에는 우리산업입니다. 오랜만에 은정사랑님께서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산업을 3,085원에 15%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네, 네. 동사도요, 빠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빠졌습니다. 그거는 윗부분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시장 자체가 좀 꿀꿀하니까요, 머물고 있었는데 투매가 나오니까 못 버티고 아래로 121선까지 밀려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작전상 후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더 빠질 패턴이 아니니까 여기서 걱정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동사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근데 무슨 재료가 있냐면요. 현재 미국에 상장이 돼서 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테슬라 모터스가 있는데요. 전기차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한라 공조를 통해서 우리 동사의 전기차 부품으로 분류가 되는 고전압 히터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패턴은 차트를 보시면 쭉 끌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그냥 쉽게 실적이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됐고 2분기에도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종목이지만은 시장 여건상 투매라는 부분에 말려서 빠지지 않을 것을 빠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수 가격 3,080원은요. 충분히 올라올 가격이니까 일단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120일선을 채우는 하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위쪽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본전 넘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손절을 굳이 정하라고 한다면은 지금 121선 지나는 2,730원, 20원 여기가 되겠는데 2,7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는데 2,700원에 판다 해도 반 정도만 파실 일이지 현재 하락은 사유가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범위라면은 그냥 쥐고 계시고 올라와서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가장 타당한 대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종목은 에피밸리입니다. 에피밸리를 매수하신 분은 1,435원에 20%를 사셨고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8008님께서 문자를 막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회사입니다. 네. LED 업체고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인데요. 근데 1,400 몇십 원에 사시고 지금 1,090원인데 손실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가 없는 게 이 가격에는 파실 수 없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올라오면은 이제 파시는 것이 타당한 대응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재 가치가 있지 않은 종목이 위로 올라간 걸 따라붙는 건 항상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이 종목 역시 부채 비율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은 그런 패턴인데 괜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면서 우리 의뢰하신 분을 골탕을 먹이고 있는데 자 지금은 조금 참으셨다가요.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1,000원을 살짝 깨고 900원까지 갔다 올 수 있는데요. 반드시 되돌림은 있고 빠지는 게 정석이니까 대략 한 1,200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시다가 올라오면은 손절을 좀 감행하시고 이렇게 하실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은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쥐고 계시다가 본전까지 올라오는 건 이건 마냥 하세요리라 안 될 것 같고요. 한 1,250원 정도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 종목은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비숍님께서 좀 전에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96,0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비숍님보다 더 좋은 가격에 잘 사신 거잖아요. 일단 가져가도 괜찮겠죠? 그렇죠. 저도 지금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사실상 지금 제가 관심 종목은 굉장히 신경 써서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매매하실 수 있는 거를 쭉 여기까지 해온 걸 리스트를 보시면 알 겁니다. 맞습니다. 잘 갖고 계신 거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예. 지고 계십시오. 예, 30% 비중 있으시다고 했고요.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TX 페노션 똥보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똥보만께서는 STX 페노션을 30% 13,600원에 사셨고요.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너무 지겨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가지고요. 지금 한참 손해를 보고 계신데요. 예. 지겨우시죠? 지금 STX 페노션이나 잘 들어두시면 해운, 조선, 철 이런 쪽은요. 투신이 돌아오고 있는 걸 패턴을 보일 때 바닥권 매집이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향후에 기관권이 주포가 돼서 끌어올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 양상을 N자형으로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꺾인 게 아니라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러고서 차트를 보시면요. 그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와 같이 통으로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가 저점이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인데 자,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13,600원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겨우신데 올라가면 끊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어차피 기관권의 매집이기 때문에 흐름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또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적당히 13,500원이 되려면 한 1, 2주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가면 일단 팔고서요. 좀 더 좋은 포지션을 잡고 다시 들어가셔야지 그 가격에서는 레이스 못 펼치시니까 일단 본전 오면 파시는 것만 준비하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다 못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비숍님께서 LG전자를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해드리죠. LG전자를 좀 전에 매수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가격이 10만 1,000원이었고요. 현재 10만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11만 원으로 짧게 주셨고요. 손절가 9만 5천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시전략센터 2부와 3부는 오늘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꽤 많이 낙폭을 줄였죠. 1766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볼까요? 개인들이 꾸준히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관망, 기관 쪽에서는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한 440억 원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기금 쪽에서는 300억 원 정도를 사 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0.9포인트 정도 밀려서 4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하락으로 방향을 바꾼 상태고요. 개인만이 주식을 사 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76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다 자금운용처를 확대하려는 은행의 대출 전략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오늘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를 최고 0.30%포인트 내리고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의 금리도 최고 0.10%포인트 낮췄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서민 대상 대출의 금리를 최고 1.0%포인트 낮췄습니다. 또 기업은행은 매출 채권을 할인받은 중소기업이 추석 특별자금을 이용할 때 0.5%포인트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금리 인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사옥이나 부지가 대거 매출로 나와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은 모두 157개로 이 중 154곳은 이전 계획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부동산은 124개 사옥과 부지로 1,027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팔린 땅은 총 7건에 12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기관은 무조건 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를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치솟고 있는 중국의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 불안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올해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는 3%지만 소비자 물가가 8월엔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 같은 차이나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국내 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하반기에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차이나플레이션 우려가 과장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암이 재발해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 5년이 지나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의 특례 인정 기간은 5년이었지만 제한이 풀린 셈입니다. 복지부는 암 등 중증질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5년간 깎아주기로 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확대 해석해 5년 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암 치료를 받고 재발이나 전이 없이 5년이 지난 완치 환자는 당초 고시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암 등 중증질 환자는 진료비의 5%를 자기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놀이터에 있는 시소 다들 알고 계시죠? 자존심에도 시소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을 높이면 상대방의 자존심이 낮아지고요. 또 상대방의 자존심을 높여주면 내 자존심이 낮아지기 마련인데요. 자, 이 둘 중에서 꼭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저 같으면 낮은 쪽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자, 불안하고 불편한 쪽은 항상 높게 올려가 있기 마련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투자 전략 잘 한번 쫙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요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VS의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